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반도 얘기 28번째 얘기. 오늘도 이 최장진 집사가 전하는 한반도 얘기 28번째 얘기에서도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이 왜 오늘날 이렇게 지그재그로 남북한의 군사 분계선이 만들어지면서 분단 국가가 만들어져야만 했을까? 한반도 이 땅은 예로부터 북공 남농의 땅이라고 불리져 내려온 땅이에요. 한반도 북부 지방은 이 고원지대와 산간지대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 광공업 물질과 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된 지대이고, 남쪽으로는 평안지대를 이룬다 해가지고 넓은 농지에 농사하기가 아주 좋은 기후 혜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가리켜 북공남농의 땅이라 불리져 내는 땅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한반도 이 땅은 농업국으로서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내려온 땅이라 하는 게, 그래서 우리 먼 옛적부터 우리 선조들은 한반도 이 땅을 대대로 삶의 주된 터전을 삼고 살아온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이 땅에 북공남로의 이 땅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형성되면서 분단 국가가 만들어졌을까? 이것을 풀이해 나가면서 지금 강의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강의만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남녀노소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들어야 할 얘기예요. 우리 머릿속에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얘기예요. 이 시대를 짊어지고 가야 할 젊은 세대들이라면 독독 들어야 할 얘기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역사 얘기와 삶의 숨소리 얘기를 지금 제가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 근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 근본은 민주주의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회주의라는 것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면은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사회주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는 또 무엇일까?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와 같이 자본주의를 붕괴를 목표로 하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쭉 공산주의라는 말이 맞는 것이죠.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독일의 철학자 카롤 마르쿠스가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공산주의 뼈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마르쿠스라는 얘기예요. 마르쿠스 후계자가 누구예요? 레닌이죠. 구소련인 러시아의 레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물과 기름 같다. 그래서 서로 융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재벌을 위주로 해가지고 자본주의로 성장한 나라고, 북한의 공산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유일하게도 스탈린주의를 노선을 고집하며 세운 것이 이 북한이라는 얘기예요. 스탈린주의라는 것은 구소련인 지금의 러시아를 30년 동안 피를 물들게 한 세계적인 독재자 스탈린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스탈린 노선을 지금 북한은 고집하면서 지금까지 스탈린주의를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북한이라는 얘기예요. 자, 한반도에서 일어난 한국전쟁인 6.25 전쟁은 민주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자유를 희망하고 갈망하는 자, 남한과 공산주의를 열망하는 이 북한과의 아주 상반된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사상과 이념이 아주 다른 이데올로기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남한을 남침함으로써 벌어진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세계 5대 전쟁사에 기록될 만큼 처참하고 처철했던 동족 간의 싸움이죠. 동족 상잔의 이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이 동족 상잔의 전쟁에 중국이 왜 한국전에 개입을 했냐는 얘기예요.
중국이 이 동족 간의 싸움인 6.25 전쟁에 북한을 도우면서 한국 전쟁에 개입을 한 것이죠. 50만 대군을 중공군을 한국전에 투입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대구까지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미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중국에 의해서 통째로 공산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북동이 중공군 수뇌부의 이 자신만만한 자만이 결국은 생각지도 못한 큰 실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중공군 수뇌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택동의 이 큰 자만과 야심이 남한의 행정구역을 축소하겠다는, 그러니까 요 남한의 행정구역을 3분의 1, 제수로 나눠서 3분의 1이면 요 정도 되겠죠. 요거를 축소하겠다는 유엔이 제시하는 정전협정안인 이 평화 제안을 그야말로 입안에다 넣어주는 달콤한 꿀떡을 먹기 싫다고 뱉어버린 꼴이 돼버린 거예요. 한반도 전체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북한에게 내주겠다는 유엔이 제시하는 결의안을 모택동과 북의 김일성은 이 좋은 기회를 보기 좋게 스스로 차버린 꼴이라는 얘기예요. 아마 중국의 모택동은 몰라도 북의 김일성은 후회하며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을 거예요. 3분의 1을 다 가질 수 있는 걸 갖다가 내뱉어버렸으니까 이 통곡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한겨울의 이 매서운 추위 속에서 중공군의 국력은 압록강, 이 압록강에서 460km 떨어진 서울 이남까지, 한강 이남까지가 한도였고, 그리고 50만 대군의 군사물자 수송은 중국 본토에서 460km 떨어진 북의 38도선 여기까지가 한계거리라는 것을 중공군 수뇌부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는 거죠. 애당초 이 한국전에 투입시킨 이 중공군은 병사들이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의 이 탄약과, 그런데 식량은 고작 10일치에 한정된 식량만을 휴대하게 해가지고 한국전에 투입시켰는데 460km 떨어진 이 서울 이남부터는 전장에 필요한 이 보급되는 병참 보급이 제대로 전장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대구까지 미리 붙이시는 이 전장에 군수품을 제대로 받지 못한 50만 대군의 중공군들은 식량과 탄약이 부족한 채 추위와 허기와 병마에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닥치는 대로 민간 신입해가지고 소남, 돼지, 가축을 탈취해가지고 연명하면서 대구까지 밀고 내려왔지만은 이미 중공군 대부분이 부산까지 공격을 취할 체력이 능력은 잃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중공군 수뇌부는 이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죠. 부산까지 공격 능력을 창실한 이런 불가한 상태를 중공군 수뇌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있다는 것인데, 정말 이런 상태를 중공군 수뇌부가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보고 자체를 묵살했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얘기예요. 아무튼 이 중공군의 작전 능력 한계는 중국 본토에서 북의 38도에서 여기까지가 한계였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전쟁에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는 미군으로서는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중공군 수뇌부의 교만에 아주 굴욕적이고 자존심이 몹시 상한 상태였는데, 여기서 중공군에게 밀려 한반도를 포기하면서 일본으로 철수해버린다면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얻어낸 정치적, 군사적 노력이 상실되는 것이죠.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아시아 여러 나라가 중국의 엄포에 굴복될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임을 잃게 된다는 여론이 빗발치면서 결국은 중국의 이 지나친 요구가 미국인들을 격노하게 만들었다는 셈이에요. 그러니 한반도를 통째로 삼키려던 이 모택동의 교만은 물거품이 돼버리고,
이러니 북의 김일성이는 얼마나 속상하고 후회하며 가슴을 좁아갔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색 존망의 기로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대한민국 국군은 최후까지 쌀 겨일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참전 16개국을 설득해 나가면서 60만이나 되는 방위군을 편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북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시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보급품이 없는 중공군과 북한군은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바빴는데 1951년 2월 중순경에, 그러니까 서부 전선 쪽으로는 1951년 2월 중순경에는 한국군과 미 연합군이 서울 한강 도성까지 여기 진출하고 있었고, 그리고 동부 전선 쪽에서는 이 3월 20일 한국군 1사단이 제천을 통과하면서 한국군 1사단이 서울을 다시 수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3월 하순경에는 문산과 그리고 임진강 여기까지가 다시 회복시키면서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 쪽에서는 38 도선을 도달한 거예요. 한국군과 연합군이. 결국은 이 북의 38 도선은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세 번째 원산으로 돌아온 것이 38 도선이죠. 그런데 한국군은 여기까지 도달해 가지고 당연히 북진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여기서 또다시 38 도선을 넘어 북진을 하려는 한국군을 38 도선을 절대 넘지 말라는 미 수뇌비 워싱턴 당국이 명령이 하대된 거만 거예요. 결국은 미 워싱턴 당국은 미국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38 도선에서 정전을 또다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미국의 전통적인 군사 사상은 완전 승리하는 것을 군인의 사명으로 하는 승리를 목표로 싸우고 있었던 맥어더 장군은 3월 27일 날 중국 공산군 수뇌부에게 전면 항복을 요구하고 나섰던 거예요. 이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필요한 수단이라는 것이 맥아더 원수가 미 워싱턴 행정부에 요구하던 중국 본토에다가 공습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미 워싱턴 정부는 워싱턴 정전 정책과 상반되는 발표를 한 맥아더 장군을 워싱턴으로부터 보직을 해임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워싱턴으로부터 호출을 시켜버린 거 말인 거예요. 그러니 훗날 맥아더는 우리나라 트루먼이 머리가 어떻게 되어가지고 한반도 이렇게 지그자그로 형성되고 많은 분단 국가를 만들어버렸다 하고 독백을 해버린 거예요. 맥아더 후임으로 교체된 리치웨이 대장은 워싱턴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북의 38 도선을 결코 넘지 않는다는 전략을 구상하면서 느슨한 방어태세를 돌려버렸던 것이요. 그러니 6월 23일 날 소련이 야코 마티크 소련 유엔 대표, 그러니까 6월 23일 날 소련이 야코 마티스 유엔 대표가 유엔에다가 한반도 정전 휴전을 요구하는 당시에 6월 당시에 이 판문점에서는 남북 간의 군사협정을 놓고 논할 당시 북의 38 도선에서는 남북 간의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서부 전선 쪽으로는 미군이 중공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교전을 벌이면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고, 주로 상간지대인 동부 전선 쪽으로는 한국군이 북한군과 중공군을 맞이해가지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서부 전선 쪽에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던 유엔 측이, 미군 측은 38 도선에서 중공군 수뇌부에게 휴전할 것을 여러 번 제의하면서 미국은 애당초 38 도선을 결코 넘지 않는 느슨한 방어태세로 일괄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백평야와 개정정 평야에다가 눈돌고를 부리고 있었던 이 중공군과 북한군이
총화력을 쏟으며 필사적으로 미군을 공격하면서 총공세를 펼치는 중공군에 의해서 미군은 임진강 남쪽 파주 쪽으로 퇴각하고 말한 거예요. 동부 전선 쪽으로는 한국군의 죽음을 무릅쓰고 교전을 벌이면서 당시 한반도 전력이 30%나 생산하고 있었던 화천 화력발전소, 구만리 발전소라고도 하죠. 이 화천 화력발전소인 구만리 발전소를 탈환하고 한국 명산 중에 명산인 설악산을 탈환하면서 고성군 해안까지 이어 명호리까지 진격하면서 금강산을 진격하면은 하기만 하면은 평양까지 진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금강산을 진격하려 할 당시에 임진강 하구까지 북한 측이 한반도까지 차지한 이 북한 측이 한반도 5대 명산 중에 하나인 금강산을 수술이 내줄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휴전을 제의한 것이에요. 유엔 측은 즉각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되니까 항해도 연안 지역인 옹진반도와 그 섬들, 그리고 연대평야와 개성과 개성지역, 이 개성지역은 이 개풍군에서 세계적인 고려 인사만이 재배될 수 있는 곳이 어디요? 개성지역인 개풍군이죠. 이 개풍군과 임진강 하구까지 3,900제곱킬로미터를 북한이 차지하게 되고, 남한은 북동쪽엔 이 철원과 그리고 화천과 양구로 해가지고 이 고성군 해안가인 명호리까지 4,300제곱킬로미터를 남한이 결국은 차지하게 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1953년 7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군사정전 협정을 놓고 회담할 당시에 최대 쟁점은 우리 정부는 개성지역을 원래대로 남한에 귀속시키는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엔 대표단은 이 개성을 포기하면서 공산군에게 양보하는 쪽으로 회담이 진행되고 말자 이수만 대통령은 즉각 정전협정 반대 성명을 내면서 화를 펄컥 내셨다는데, 북진 통일이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너무나도 강경하자 미국 정부 요원들이 이 줄을 이어가지고 이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한국에 왔지만은 그때마다 오히려 이 대통령에게 설득되어 돌아갔다 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분노하면서 개성을 찾으라고 호령하자 미군 유엔 대표인 이 호우지 서장은 전투로도 빼앗지 못한 땅을 어찌 테이블에 앉아서 뺏으려고 하느냐 하고 반문했고, 유엔은 더 이상 이 전쟁을 10년간 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더 이상 10년간 한다면은 이 전쟁은 핵전쟁으로 발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이 논리를 피면서 남한을 단념하라고 했다는데, 결국 오늘날 남북 간의 38 도선 전선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형성되고 말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북의 김인정위는 이 7월 27일 날, 요 7월 27일 날을 전승절로 하면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가지며 군포레이드를 하고 있죠. 정순정일이라면 전쟁에 승리한 날이다 해가지고 7월 27일 날 요 날을 대대적인 이 열병식과 군포레이드를 하면서 우리 남한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요 7월 27일 날을. 자,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소 100명을 목표로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그 참 힘들죠? 100명 하기가. 자, 28번째도 많이들 연락 보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29번째 얘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